자, 여러분, HLB를 지금 들고 계신 분들 한번 지금 내 매수단까지 한번 적어 주시겠어요? 제가 한번 그걸 쫙 볼게요. 제가 저번 주 영상에서 HLB 간세 포함 1차 치료제에서 진행을 했잖아요. 그래서 2차 치료제를 같이 했는데 이게 제가 좀 분석이 부족해서 이번 주에 2차 치료제를 가져왔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HLB 아파티닙 그리고 캄렌니 주마비 2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았죠. 아파티닙 같은 경우는 3상이 끝나고 승인을 받았고 캄렌니 주마비 2상이 끝나고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연 이 약들이 2차 치료제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한번 오늘은 그 내용을 분석해 볼 거예요. 그래서 HLB 시가총액과 이 종목을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지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다 같이 한번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선낭암도 했고 교모세포종도 했고 간세포함 1차 치료제까지 다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그 각 영상에서 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답도 다 드렸고요. 그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답을 내리시는 건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네, 트레이딩은 결국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린 제가 어떤 종목에 찬티든 안티든 그런 건 절대 필요 없습니다. 그냥 데이터만 보시면 돼요. 데이터만 보시고 그 데이터가 경쟁력이 있는지 이것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하시면 돼요. 그 외에 막 부가적인 걸로 막 이 종목에 대해서 좋게 포장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본질은 뭐다? 데이터다. 오케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본질에 집중해야 됩니다. HLB가 바로 간세 포함 2차 치료제에 진출했는데요. 그 데이터를 한번 우리가 본질을 한번 보자고요. 지금 보시면 HLB 리보세란이 간암 인상 3상 결과가 학술지 란셋에 실렸다라고 합니다. 바로 이 내용을 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리보세란의 간암 2차 임상 3상이 언론에서 뭐라고 말했냐? 생존 기간은 획기적 개선이라고 했다라고요. 우리가 단순하게 이 단어만 보면 와우 이거 엄청나게 잘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자면 뭐냐면 이런 내용이 과연 데이터가 진짜 획기적 개선인지 아닌지 그런 거는 우리가 분석을 해서 답을 내려야 돼요. 단순하게 이런 헤드라인만 보고 와 리보세란 대박이다 라고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왜? 이런 기사를 보고 주가가 오르는 것도 아니고 내 투자금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내 투자금은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내용 한번 봅시다. 리보세란이 이번 3상 결과 400명을 대상으로 중국에서 진행했습니다. 아시아 인종이겠죠. 그랬더니 1차 유의성 지표가 어떻게 나냐? 전체 생존 중앙값이 8.7개월을 기록했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위약군은 6.8개월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부작용 같은 경우는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HLB가 1차 치료제에서 리보세라니까 캄렌니 주마베 병용법을 3상을 하고 있죠. 그 데이터는 저번 영상에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장인근 HLB 바이오 기획전략 담당 상무가 뭐라고 하느냐? 이번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리보세라닙이 환자들의 전체 생존 기간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것이 입증됐다. 현재 진행 중인 간암 1차 글로벌 임상에도 기대가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런 기사만 보면 맹목적으로 또 이 리보세라닙의 약에 대해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 딱 눈에 들어오죠. 획기적인 개선. 그러면 오늘 우리의 키포인트는 뭡니까? 과연 지금 이 헤드라인처럼 아니면 지금 장인근 HLB 바이오 기획 전략 담당 산부가 코멘트한 것처럼 획기적인 개선인가? 한번 이 부분은 우리가 검토해 보자고요. 자, 지금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 바로 우리가 저번에 봤던 게 1차 치료제였죠. 그때 넥사바, 아테졸리주마, 베바시주마, 렘바티니 그 다음에 키토르다와 렘비마, 그 다음에 도나페닌까지 우리가 모든 데이터를 보고 1차 치료제의 상업성에 대해서 제가 답을 드렸죠. 아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바로 세컨드 라인 2차 치료제입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아파티님이 바로 이 3상에서 말씀하는 게 이거고요. 중국에서 10판 허가를 받았고요. 그리고 캄렌니 주맛도 중국에서 10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것은 2상이 끝나고 조건버가죠. 근데 지금 보시면 그거 말고도 지금 시장 경쟁력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레고페라님, 리볼루마, 옵디보죠.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키토르다. 그다음에 카보잔티님, 그다음에 라무시루마, 그다음에 니볼루마과 인필리무밤의 병유포까지.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이제 영상이 어떻게 되냐? 이 아파트니까 리보세라니까 캄렌니 주밤의 데이터를 볼 겁니다. 어쨌든 허가가 나왔으니까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금 이미 시장에 팔리고 있는 약들의 데이터와 비교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 약이 허가는 받았지만 허가를 받으면 그 다음부터 이제 돈을 벌어야 되잖아요. 상업성이잖아요. 상업성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HLB 주가에 대해서 각자가 한번 답을 내리시는 시간을 갖도록 해볼게요. 오케이? 자, 여러분 봅시다. 우리 캄렌니 주막 항서제약의 면역항암제죠. 바로 이 작용기전으로만 본다면 키토르다와 옵티고와 작용기전이 거의 비슷합니다. 예, 비슷한데 지금 보시면 얘네가 임상 2상을 했습니다. 바로 이 결과를 바탕으로 지금 중국에서 승인이 난 건데요. 지금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여기 보시면 지금 객관적 반응률이 몇 프로가 나왔냐라고 본다면 14.7%가 나왔습니다. 5알날이 14.7%. 제가 이것을 좀 메모를 해둘게요. 여러분들도 메모를 하시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 뭡니까? 바로 안정된 질병이 관찰된 44.2%의 질병 통제율을 보였다. 바로 이게 뭐냐면 DCR입니다. 여러분 DCR이 뭔지 아시죠? 뭐냐면 바로 CR 완전 간에, 그 다음에 부분 간에, 부분 간에는 뭐냐? 암세포가 30% 이상 줄어든 환자의 비율 PR, 바로 이거 두 개를 합친 게 ORR이죠. 객관적 반응률. 그 다음에 플러스 SD, SD가 뭐냐? 안정적인 질병. 그건 뭐냐면 이 약을 먹어도 암세포가 전혀 커지지 않고 암세포가 가만히만 있어도 어쨌든 이 약의 효능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우리는 DCR, 질병 통제율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근데 지금 이 캄렌니 주막 같은 경우는 DCR이 44.2%가 나왔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뭐 있냐? 6개월 전체 생존율은 모든 환자들 74.4% 나왔는데 지금 보시면 12개월 전체 생존율이 55.9%. 오케이. 근데 어쨌든 지금 중앙값은 나오지가 않았죠. 예, 중앙값을 얘네가 책정을 안 한 겁니다. 그건 임상 3상에서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우리가 이 부분을 지금 확실하게 알고 넘어간 거예요. 오케이.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은 이제 바로 이번에 3상의 결과죠. 3상의 결과로 바로 이번에 이 리보세라는 이 아파티님이 똑같은 이름입니다. 바로 세컨드 라인으로 허가를 받은 임상 3상 결과입니다. 얘네가 어떤 데이터를 발표했는지 보자고요. 여기 보시면 얘네는 OS를 발표했어요. OS가 어떻게 나왔냐? 8.7개월이 나왔고요. 바로 위약은 6.8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네 생존기간 이득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기를 켜서 좀 해보겠습니다. 8.7개월 마이너스 6.8, 네, 1.9개월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보면, 그러니까 리보세라님을 먹으면 1.9개월을 더 산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제 무진의 생존, PFS도 봅시다. PFS도 보시면 4.5개월 대 1.9개월이 나왔죠. 그럼 이것도 얼마나 이득이 있는지 한번 봅시다. 4.5 마이너스 1.9. 그럼 얼마냐? 2.6개월입니다. 그러니까 PFS 같은 경우는 리보세라님을 먹으면 그 위약금보다 2.6개월을 더 삽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확실한 거는 위약을 먹는 것보다 리보세라님의 효과는 맞구나. 보통의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튜버들이, 많은 그 블로그를 쓴 사람들이, 많은 찬티들이 그냥 이것만 보고 와 위약보다 데이터가 좋고 P값도 어쨌든 간에 0.047로 나왔고 이 약은 진짜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건 여러분들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보고 싶은 만만 보는 거고 내가 찬티로 빠져드는 길인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들의 계좌는 여러분들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것은 꼭 여러분들이 똑똑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럼 여기서 보시면 객관적인 반응률 ORR 나왔죠. ORR이 몇 프로냐? 10.7%. 우리 아까 보셨겠지만 캄렌니 주막 같은 경우는 ORR이 14.7%가 나왔죠. 근데 아파티닙은 뭐 환자군이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10.7%. 그러니까 지금 객관적 반응률은 캄렌니 주막이 조금 더 좋다. 우리는 이 정도 정보를 알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HLB가 지금 하고 있는 리보세라니까, 그리고 항서제약의 캄렌니 주막, 어쨌든 캄렌니 주막도 중요하죠. 우리가 같이 이제 투자하는 분들은 이 캄렌니 주막도 되게 눈여겨보고 있으니까 이 데이터를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약들의 데이터와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오케이. 바로 이 약이 레고페나이름이라는 약이에요. 바로 얘네도 임상 3상 리소스라는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장에 나온 건데요. 봅시다. 여기 보시면 ORR이 나오죠. ORR이 몇 프로죠? 네, 11%입니다. 11%. 그러면 우리 아까 리보세라님이 몇 프로였죠, 여러분? 10.7%였죠? 똑같네? 거의 비슷해. 똑같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죠? 오케이. 그럼 넘어가 봅시다. 그 다음 DCR이 65%네요. 근데 우리 아까 그 DCR 몇 프로였죠? 캄렌니주마의 DCR은 몇 프로였습니까? 캄렌니주마의 DCR은 44.2%였습니다. 확실히 이게 더 좋죠. 그죠? 캄렌니주마보다 이 약이 데이터가 물론 아까 이상이긴 하지만 이 데이터가 좋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캄렌니 주막 같은 경우는 ORR이 14.7%였죠. ORR이 이게 조금 더 낮지만 어쨌든 질병 통제율은 CR과 PR과 SD가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요. 이 데이터가 중요한데 여기서 지금 갭이 많이 나죠. 아까 보시면 44.2%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을 보자면 어쨌든 간에 지금 캄렌니주마 임상 이상이긴 하지만 3상에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승인받은 자료를 볼 때 캄렌니주마는 이 약보다 조금 데이터가 좋지 않다. 전체 미디어 OS를 봅시다. 미디어 OS 보시면요. 지금 여기면 10.6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약은 7.8개월이 나왔어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나죠? 한번 비교해 봅시다. 10.6 마이너스 7.8을 비교해 봅시다. 네, 바로 이거는요. 지금 이 레고페라님을 먹었을 때 2.8개월의 생존 이득을 봅니다. 오케이. 그럼 PFS도 보자고요. PFS 같은 경우 3.1에서 1.5잖아. 그럼 여기서는 1.6의 이득이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봅시다. 우리 아까 리보세라님이 얼마나 이득이었죠? 리보세라님 같은 경우 아파티닙 같은 경우는 8.7개월을 살았고 위약 같은 경우는 6.8개월에서 1.9개월의 이득이었잖아요. 그죠? 그럼 여러분 어떤 게 더 좋나요? 당연히 지금 이 데이터가 우수하죠. 그죠? OS는 1차 지표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PFS는 보면 우리 아까 PFS는 리보세라님이 4.5개월이었고요. 위약이 1.9개월이라서 2.6개월의 이득을 받습니다. 이 약보다 1개월 더 살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PF 쪽에서는 리보세라님이 더 좋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다? 1차 지표는 OS입니다. 그러니까 1차 지표가 더 레벨로 따질 때 더 중요한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그 말은 뭐다? 지금 레보페라닙은 리보세란과 비교할 때 물론 직접적으로 헤드투헤드 인상이 아니지만 어쨌든 플라시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 비교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를 볼 때 리보세라닙이 레보페라닙보다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캄렌지 주밥도 똑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미 시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약보다 데이터가 많이 좋아야 어느 정도 뭐 하나 경쟁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케팅을 해도 먹혀서 의사들이 이 약을 막 쓰거든요. 근데 이 약과 비슷하면요 굳이 약을 안 바꿔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5할날이 10%밖에 안 났잖아요. 근데 만약에 5할날이 뭐 아파트이나 캄렌지 20%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조금만 비벼볼 수 있어요. 반응률이 2배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의사들이 반응이 일단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니까 리보세를 한번 써보시다 이런 식으로 바뀔 수는 있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아까 보셨겠죠? 아파트이면 10.7%고 캄렌저도 14%잖아요. 그러면 거의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자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약은 뭐냐? 바로 카보잔티닙. 카보잔티닙도 역시나 지금 간세포한 2차 치료제가 허가를 받았죠. 그 다음에 이 3상의 내용은 셀레스탈. 제가 이렇게 해놓은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구글에서 이걸 검색하시면요. 여러분들이 관련된 논문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여러분 직접 찾아보셔도 돼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전체 생존 중압값이 가장 중요하죠. 1차 지표니까. 그럼 뭐라고 했습니까? 10.2개월입니다. 위약의 경우는 8개월이네요. 그러면 얼마나 차이가 났죠? 보시면 2.2개월을 더 살았네요. 자, 봅시다. 이거 아까 HLB 몇이었죠? HLB는 1.9개월을 더 살았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가 더 좋죠. 그러면 이거는 이미 시중에 나와 있는 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굳이 리보세라를 바꿀 여지가 없겠죠? 일단 OS만 본다면 조금 더 넘어가 봅시다. 지금 보시면 무진행 생존기가 한번 볼까요? 카보잔팀이 5.2개월이 나왔고요. 위약의 경우가 1.9개월이 나왔습니다. 와우! 이거 한번 계산해 볼까요? 3.3개월의 이득이나 받네요. 핏값도 둘 다 우수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까 리보세라는 몇 개월 이득이었죠? 2.6개월 이득이었습니다. 그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면 3.3개월 이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OS랑 PFS를 볼 때만 하더라도 지금 크리스탈 카보잔팀이 훨씬 더 이득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당연히 이 약이 좋은 겁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객관적 반응률. 그런데 객관적 반응률이 몇 프로냐? 4% 이하였습니다. 객관적 반응률이 너무 낮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가 좋긴 하지만 아파트님이 충분히 비벼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지금 4% 이하 각각 1%였어요. 객관적 반응률이.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한마디로 약의 효과가 나오면 OS도 PFS도 괜찮은 거거든요. 괜찮은데 지금 객관적 반응률이 너무 안 좋아. 1%밖에 안 되니까. 우리 아까 리보세라님의 객관적 반응 몇 프로였습니까? 10.7%였잖아요. 캄렌님 조합 몇 프로였습니까? 14.7%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거 각각 1%니까 훨씬 더 얘네가 좋은 거잖아요. 10배잖아요. 얘는 14배고. 그러면 이거는요 충분히 비벼볼 수 있어요. 왜? 어쨌든 환자 입장에서는 그거잖아요. 약이 어쨌든 반응을 해야 OS를 더 살든 PFS가 더 사는 건데 이것을 먹고 효과가 없을 확률이 너무 높잖아요. 100명 중에 한 명만 효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는 경쟁력으로 볼 때 지금 캄렌니 주막과 지금 아파티니 둘 다 충분히 한번 경쟁은 해볼 수 있겠다. 오케이? 이해되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들이 각자 답을 내리셔야 됩니다.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 뭡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라무시루마. 지금 보시면 리치2 여기 임상에서 지금 임상 3상을 진행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한번 데이터를 보자고요. OS를 한번 봐야겠죠? OS가 얼마냐? 저기 보시면 봅시다. 전체 생존 중압값 8.5 여기 나오죠. 지금 얘네 전체 생존 이 라무시루밥의 전체 OS 중압값 뭐냐? 8.5개월이고요. 그리고 위약군 그러니까 경쟁량 위약그룹은 지금 7.3개월이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몇 개월 이득 받죠? 1.2개월 이득을 받네요. 오케이. 조금만 이어서 봅시다. 그 다음에 무진행 생존기가 PFS를 보면 2.8개월이 나왔고 그 다음에 위약군은 1.6개월이 나왔죠. 그럼 얘네는 1.2개월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체 OS도 1.2개월에 이 라무시루밤 약을 먹으면 이득을 보고 PFS도 1.2개월 이득을 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아까 리보세라는 몇 개월이었죠? 우리 아까 보시면 리보세라는 1.9개월 이득이었죠. OS는 더 좋네요. 더 좋죠. PFS는 2.6개월 이득이었죠. 확실히 리보세라님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라무시루밥보다는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객관적 반응이죠. 볼까요? 객관적인 반응을 보이는 환자의 비율은 그룹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5%밖에 되지 않았어요. P값이 안 됐죠. 그러니까 객관적 반응은 한마디로 이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한번 답을 내려봅시다. 라무시루밥을 여러분들 의사들이 권유할까요? 환자들이 이거 먹을까요? 리보세라니까 캄렌니 주밥을 먹을까요? 한번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복용 편의성과 가격 경쟁력은 나중 이야기입니다, 미니님. 그게 대표적인 찬테이분들이 많이 쓰는 건데요. 그거는 일단 데이터를 보고 그 다음 나인 거죠. 데이터가 안 좋은데 복용 편의성도 가격 경쟁이 있다고 해서 그 약을 먹지는 않습니다. 그게 1순위가 절대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참고하세요. 주케빈님 리보, 이광재 리보, 장나선 리보, TLT 리보, 그쵸, 밧준 리보, 그쵸.
그쵸? 여러분들이 이제 본인이 충분히 아실 겁니다. 무조건 데이터만 보고 얘기하자고요. 찬티 안티 필요 없고,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는 확실하게 뭐다?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3개 약을 봤는데, 한 가지 약보다는 경쟁력이 있다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나머지 한 개는 비벼볼 수 있고, 이것보다는 확실하게 리보세라이 좋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런 정보를 얻고 간 거예요. 넘어가 봅시다.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이 간세포함 2차 치료제요. 면역항암제인 옵티보와 키트루가 다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두 약이요 모두 다 지금 우선 그러니까 조건부 승인을 받은 상태인데 지금 이 옵티보 같은 경우는요 지금 얘네 자문이 걸렸는데 계속 승인 유지하는 것을 반대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반대가 5가 나왔고요 찬성이 4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자문위는요 법적 구속력은 없는데요 대부분 FDA에서 이 자문위 의견을 따릅니다. 방향성이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옵티보 같은 경우는 이번에 취소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옵티보 데이터는 저는 분석할 필요가 없다고 봤습니다. 다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간세포함 2차 적응제에서 키토르다는 승인 유지에 찬성이 많았죠. 그러면 키토르다 같은 경우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키토르다 옵티보는 캄렌지 주막과 작용 기전이 매우 유사합니다. 유사해요. 같은 면역항암제요. 그 PD1인가 PD-L1을 같이 맞기 때문에요. 작용 기전이 유사하기 때문에 키토르다 옵티보가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온 게 한마디로 캄렌지 주막에 어느 정도 방향성이 될 수는 있어요. 작용제는 거의 비슷한 약이니까. 그래서 우리 이제 키토르다 한번 데이터를 봐야 돼요. 키토르다가 어떻게 데이터가 나왔길래 키토르다는 승인 유지를 해줬고 옵티보는 왜 반대했는지 키토르다 한번 데이터를 봅시다. 오케이. 바로 이게 이 키노트 224가 키토르다가 이번에 임상 이상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서 지금 3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키토르다가 페브로일 주마비죠. 임상 이상 연구입니다. 결과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 결과를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CR이 3.8%, PR이 14.4%, SD 45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DCR 우리 아까 질병 통제를 봤죠. 질병 통제율이 61.5%가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아까 캄렘니주맙 기억나죠? 캄렘니주맙도 임상 이상이었죠. 캄렘니주맙의 DCR 몇 프로였죠? 44.2%였습니다. 근데 이 DCR이 구성한 게 말씀드리지만 CR과 완전 간에 부분 간에 암세포가 30% 줄어든 거, 그 다음에 SD 안정적 질병, 그러니까 이 세 개를 합친 게 DCR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DCR이 높으면 OS나 PFC도 좋게 나와요. 방향성이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DCR이 거의 20%, 한 17% 정도 차이가 나잖아요. 제가 정확히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7.3%나 지금 낮은 거예요. 같은 이상입니다. 얘네는 지금 전체 생존 기간가 그건 나오지 않았죠. 근데 여기 보시면요. OS가 13.2개월이 나왔습니다. 캄렌니주맘 아까 OS 나오지 않지만 12개월이 55.9%였어요. 12개월이. 근데 얘네 지금 중합값이 13.2개월이 나왔거든요. PF 24개월도 비율이 11.3% 나왔습니다. 그리고 OS가 무려 2년을 산 비율이 3.8%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캄렌니주맘이 좋은가요? 지금 이 키트루다의 임상 이상 데이터가 좋은가요?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의 돈은 여러분들이 지키셔야 되는 거니까요. 키트루다, 이광재는 키트루다, 연무선은 키트루다, 스카디는 키트루다, 그쵸? 근데 키트루다하고 똑같고 지금 캄렌니와도 둘 다 이상이니까 3상은 둘 다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근데 둘 다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난 상이니까 현상에서 비교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세포함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키트루다가 훨씬 더 간세포함에서 효과가 좋나? 같은 기전이긴 한데 캄렌니주맙이 조금 떨어지는 게 있나? 우리는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 아까 OS가 지금 놀랍죠? 13.2개월이 나왔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이득을 받는지는 알 수 없어요. 그죠? 근데 우리 아까 리보세라님이 몇 개월이었죠? 8.7개월이었습니다. 얘네 위약군이었잖아요. 얘네 1.9개월의 이득을 받거든요. 근데 얘네 보세요. 지금 13.2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쨌든 위약군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파트님 리보세라님 더 안 좋아요, 더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확실한 건 지금 간세포함 2차 치료제에서 키토르타의 데이터는 굉장히 지금 기대해볼 만한 데이터인 거예요. 그러면 리보세라님 HLB 입장에서 뭐죠? 경쟁약이니까 좋지는 않겠죠. 오케이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면 우리 아까 이제 마지막으로 본 게 뭐냐면 옵티보와 인필림무밥입니다. 옵티보와 인필림무밥 데이터인데요. 아까 옵티보는 제가 이제 승인 반대가 많으니까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옵티보는 패스하고 옵티보와 인필림무밥 병용법도 지금 2차 치료제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 데이터를 한번 봅시다. 바로 이게 그 데이터인데요. 지금 얘네도 지금 조건부 승인이 났어요. 아까 2차 치료제 명단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ORR이 몇 프로냐? 무려 32%입니다. 그리고 뭐 완전한다고 해서 DCR이 몇 프로냐? 54%예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12개월 OS 비율이 61%입니다. 우리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각각 비교해 볼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캄렌니주맙의 이 12개월 OS 비율이 몇 프로였냐면요 55.9%였습니다. 조금 낮죠. 근데 이것을 한번 비벼 볼 수는 있어요. 3상에서 더 좋게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우리 아까 ORR이 몇 프로였죠? 우리 캄렌니주맙 몇 프로였냐 14.7%였습니다. 와우. 이건 2배나 더 높잖아요. 그럼 이것은요 확실하게 캄렌니주맙이 이 약보다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오알라 차이가 꽤나 많이 나잖아요. 2배나 더 차이 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까 DCR이 몇 프로였죠? 44.2%였죠.
그죠? 그럼 지금 여기 몇 프로 차이? 거의 10% 차이가 나죠? 그럼 여러분들 한번 채팅 쳐보세요. 옵티브와 이필리모밥의 이 병유법, 즉 2차 치료제가 캄렌리 주맙보다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그러니까 캄렌리 주맙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없죠. 예, 없죠. 그럼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리보세라님은 경쟁력이 있을까요? 리보세랑 3상이긴 하니까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 이거는 50년밖에 되지 않을까, 그죠? 리보세라님은 아까 몇 프로였죠? 우리 리보세라 몇 프로였냐면요. 일단은 이 데이터로만 본다면 10.7%였습니다. 10.7%였고 지금 보시면 얘는 뭐 PFS는 얘기 안 나왔지만 지금 비교부스가 OS밖에 없네요. ORR밖에 없네요. 근데 ORR이 꽤나 차이가 나죠. 근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ORR이 높으면 OS든 PFS든 방향성은 잘 나옵니다. 예, 반응이 됐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ORR이 굉장히 중요한 잣대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리보세라닉 같은 경우 확실히 인필리무밥이나 옵티브보다 안 좋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좀 심상치 않습니다. 2차 치료제에서 볼 때 확실하게 키트루다와 리볼루막과 그러니까 옵티브와 인필리무밥은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으로서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경계해야 될 양입니다. 이해되시죠? 봅시다. HLB 여러분 지금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죠? 이거 시가총액이 얼마냐면요. 이거 지금 3조 뭐 4천억 정도 됩니다. 이런 절대 가격으로만 보고 사람들이 많이 말하죠. 더 떨어질 게 없다. 아마 여러분들의 마지노선은 3만 원일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리보세라니만 봤죠. 다시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우리가 캄렌리주밥과 아파팀의 데이터를 받고 경쟁력의 데이터를 봤습니다. 그죠? 그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게 뭐냐? 이 레고페라님이 확실히 효과가 좋습니다. 이 약보다 아파티니까 캄렌리주밥을 바꿀 사람은 제가 볼 때 굉장히 적어 보여요. 지금 이게 가장 좋죠. 그리고 지금 키트루다, 그 다음에 니볼루마 이플로마 이 두 개, 그러니까 총 이 두 개 약도 굉장히 좋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보였죠. 그죠? 지금 보시면 뭐 이건 아웃됐고 이게 옵티브인데 이게 아웃될 것 같고 자문에서 반대했으니까 카보지안팀과 확실히 비벼볼만하고 객관적 반응이 너무 낮았으니까 아파트님은 어쨌든 반응률 10% 캄렌주가 14.7%니까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될 수 있죠. 점유율을 뺏을 수 있습니다. 라무시르막 같은 경우는 확실히 데이터가 안 좋으니까 당연히 이것도 역시나 HLB가 뺏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어쨌든 간에 경쟁력이 3개 정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상업성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뭐냐면요. 후발주자이면 어쨌든 간에 지금 나온 약보다 그냥 쉽게 말하면 데이터가 좋으면 그냥 시장을 빠르게 장악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HLB가 지금 비소세포페암이죠. 비소세포페암 부분에 있어서 타그리소가 데이터가 너무 좋게 나와서요. 그냥 기존에 있던 약들의 점유율 다 뺏고 있어요. 그냥 그렇게 나온 게 제일 깔끔합니다.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이 점유율을 높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마케팅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요. 왜냐면 의사들이 굳이 이 약을 권하지 않아요. 의사들은 뭐 돈벌이로 하는 게 아니라 환자들을 위해서 약을 권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볼 때는 이 약과 이 약이 기존에 그냥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그냥 기존에 있던 약 써. 이런 식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제약회에서 뭐가 있습니까? 뭐 리베이트나 이런 게 작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뭐 복용 편의성이나 가격 경쟁력 부분을 얘기하셨는데 그건 이제 오늘은 얘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본질 OS와 PFS가 이게 가장 중요한 본질이거든요. ORR가 오늘은 본질에 집중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봤을 때 획기적인 개선이라는 단어를 봤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획기적인 개선이란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한번 채팅 한번 쳐보시겠어요? 그죠? 획기적인 표현을 썼다는 건 적어도 제가 볼 때 우리가 아까 봤던 레고페라님 그거보다 좋게 나오면 제가 볼 때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도 동의합니다. 어쨌든 지금 키트루다 옵티브 이필리무밥은 이제 임상 2상 데이터고 3상을 해야 되니까 그거는 실패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걔네는 조금 제껴 놓는다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지금 레고페라닉보다 데이터가 조금 더 좋게 나왔다는 획기적인 개선이 맞아요. 근데 걔네보다 데이터가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확실한 건 뭐다?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근데 어쨌든 간에 지금 보면 시장에 진출되어 있는 약들과 분명한 거는 그 레고페라닉 빼고는 분명히 점유율을 뺏을 여지는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대체 리보세라닙이 데이터도 나왔고 뭐 란셋도 실렸는데 주가가 왜 안 올라? 안 오르는 이유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오를 만한 우리가 환호할 만한 모멘텀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데이터가 그냥 아까 말한 것처럼 레고페라닙보다 좋게 나오면 와우 당연히 환호했을 거고 주가도 당연히 갔을 겁니다. 왜? 어쨌든 간에 2차 치료제면 돈이 돼요. 돈이 됩니다. 지금 우리 HLB가 지금 우리가 위암에 열광했던 게 고작 위암 3차 치료제였고 4차 치료제였잖아요. 그죠? 그럼 2차 치료제면 당연히 얘네보다 시장성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간하면 희귀암도 아닙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가가 올라야 되는데 안 올랐잖아요. 많은 사람들 고민합니다. 왜 주가가 안 올라? 왜 안 올라? 이제는 그 부분이 이해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간세포암 2차 치료제는 여러분들이 분명히 2차 치료제로 승인 받은 거는 괜찮다. 괜찮은 건데 획기적인 개선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걸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도 절대 될 수 없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될 본질은 뭐다? 간세포암 2차 치료제, 교모세포종은 지금 경쟁력이 너무 잘 나왔고 선낭암 이 두 개다. 오케이? 뭐 위암이든 비소세포페암은 아직 제가 분석을 해서 뭐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제가 지금 비소세포페암 부분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비소세포페암 부분은 제가 해서 뭐 이게 잘 나오면 바뀔 수 있겠죠. 현상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모멘텀은 간세포암 2차 치료제와 선낭암이다. 오케이? 오늘 첫 번째 컨텐츠 이렇게 마치겠습니다.